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약용, 참으로 우리나라 성각자 중에서 또 한 분은 정약용 선생이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유명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장장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자신의 두 아들과 작은 형인 정약전, 그 밖에 유배지에서 가르쳤던 유학들에게 보낸 편지를 엮어 편찬한 책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책 자체를 정약용이 엮은 것은 아니다. 그의 서간문은 여유당전서 등 그가 펴낸 책 사이사이에 묶여져 있으며 이 책은 그중 소개할 만한 편지를 별도로 엄선하여 우리말로 해석해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은 모두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로 주로 학문을 갈고 닦으라는 당부의 편지이고, 두 번째 장은 두 아들에게 내리는 가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도에 대한 편지이며, 세 번째 장은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던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로 학문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으며, 네 번째 장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올바른 공부 방법과 집안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당시 학자로서 대성각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의 진가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로 알고 있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본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위인에 대해 그의 삶이 어떠했고 그가 남긴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백과사전식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가졌던 생각이 어떠했으며 핵심적인 사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책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정약용이라는 우리 성각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절절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대부로서 두 아들의 학문적 성취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와 동시에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해 갖는 노파심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훈육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에 대한 깊은 우려의 산물로 보인다. 편지는 두 아들의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점, 학문에 정진하려는 노력을 게으르게 하는 점 등에 대한 질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학문적 소양을 통해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독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독서의 개념이 독서를 바로 공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학문을 증진해야 된다. 학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두 아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신유박해의 결과 유배길에 오른 인물이므로 그의 가문은 폐족이 되었고 벼슬길은 근원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폐족은 이미 말하면 그 박살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 멸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들에 대한 일격에 내 장에 걸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남달랐다는, 유배지에서 참으로 남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한 걸 이 책으로 편집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는 신유박해의 결과 그 유배길에 오른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가문은 폐족이 되었고 벼슬 같은 길은 근원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였다. 저자는 아들들에게 이를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과거 공부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임을
지적하고 독서에 보다 정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는 과거는 안 되는 거죠. 멸문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는 당대 승리학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체적인 사상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는 당대 승리학의 절대적 규범이었던 주자의 논리도 틀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학문의 목적은 경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학문한다는 폐단이 뭐냐면은 그 이론에만 흐르는 그런 건데 그 말하면은 실천을 강조하는 실학주의 학자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공자의 도는 그 효용이 경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어 장구의 얽매이고 언일이라고 그 자칭하며 실천에 힘쓰지 않는 자는 다 공자의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이렇게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지조가 있는 인물이다 했습니다. 그의 형 정약전은 아우를 가리켜 나의 아우는 문학이 나보다 낫다 하지만 그 마음이 끝없이 큰 것은 제 형보다 못하다라고 평했다. 이미 정약용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교유함에 있어 상당히 깐깐한 인물이었던 듯 싶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흠결도 어느 정도는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한 할 터인데 정약용은 그런 부분이 다소 약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그는 학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인물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대 학문에 대한 조예가 없어 그가 서간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저런 학문적 견해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책을 읽는 방법, 특정한 책에 대한 서평, 시와 소설에 대해 갖고 있던 견해, 예학과 음악에 대해 펼쳐놓은 이야기를 볼 때면은 항상 논리가 정연하고 체계가 서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덧붙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적 성취에 대한 확신 역시 상당히 강한 인물로 그렇게 비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보낸 이 편지들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세상의 시류에서 얼마나 벗어나 학문과 세상의 이시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인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대학자로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족에 대한 걱정,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편지와 함께 다르게 보내는 그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에 대한 회한, 패족의 신세가 되자 자신을 찾지 않는 이들에 대한 범민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특히 또 다른 한편으로 강조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는 편지로 그 자식에게 당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벼슬 때를 잊고 천한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지금 이미 폐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이 현 위치를 제대로 알고 학문에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자립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자립에 집중하라. 누구나 스스로 서는 것이다. 스스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을 긍정하라.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세상이라도 현실을 긍정하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그때 그 정황을 전혀 남의 탓이나 남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점으로 봐지고 참으로 말하면은 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남달랐다 하는 그런 당부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흉년의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상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라. 둘째는 상사가 요구한 일이 있을 때
그게 옳지 않아 거절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요구하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라. 셋째는 나의 예모, 그러니까 예의로운 풍모에 손상이 생기면 벼슬을 버리고 떠나라. 넷째,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은 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그 자기 스스로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자 싶다면 몸보다는 마음의 굶주림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6가지 생활 수칙으로 진심으로 독서하라. 늘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라. 언제나 호연지기를 잊지 마라. 청렴을 강조합니다. 항상 입을 조심하라. 자식들에게 되도록 말을 적게 하라 그럽니다. 게으름을 조심하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여러 가지들 보면은 참으로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 편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의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그 자식들에게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엄청난 큰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